100년 전 내가 태어나던 그날 땅에 떨어지는 네 몸을 근데 어찌 저들이 아닌 나를 공격하는 귀궁 11화 예고편을 보고 완전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리가 강철이에게 정말 내가 땅으로 떨어지던 날 놈이 태어났단 말이야? 라고 묻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족보를 펼쳐보며 100년 전을 추적하는 모습, 열흘 뒤 용담골로 갈 것이다라는 선언까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군요. 특히 비비가 이무기 강철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라며 풍산과 손을 잡는 장면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10화에서 풍산이 팔척귀에 빙의되며 던진 너의 적은 내가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드디어 10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풍산이 스스로 팔척귀에 빙의하며 너의 적은 내가 아니다. 저 왕가의 핏줄들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왕과 열이 그리고 강철은 팔척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00년 전 사건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팔척귀는 원래 여진족 출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에 귀화한 후 임금을 도와 여진족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 후에는 새로 태어난 왕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장군의 공언에 상을 내리기는커녕 조선의 고위 관료들이 왕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여진족 장군을 계속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그를 제거할 것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임금은 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장군의 충성심과 공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위 관료들의 지속적인 압박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여진족 장군과 그의 가족이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년의 수행을 마치고 용이 되어 승천하려던 이무기 강철이가 천둥번개가 치는 가운데 땅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강철이의 승천 실패와 장군의 억울한 죽음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 초자연적 현상을 목격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갓 태어난 왕자, 장군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강철이의 추락의 에너지와 장군의 억울한 원한이 결합되면서 충신이었던 장군은 지독한 원한을 품은 팔척귀로 변했습니다. 포함한 왕가 전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팔척귀가 너의 적은 내가 아니다. 저 왕가의 핏줄들이다라고 말한 진짜 이유입니다. 그의 진짜 적은 자신을 배신한 왕가이지만 동시에 그가 지키려던 핏줄이기도 한 모순적 상황인 것입니다. 과거 김봉희는 연매를 하던 풍산에게 팔척귀를 불러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13년 김봉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팔척귀로부터 왕가를 보호하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강력한 존재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김봉희는 왕의 외조부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야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팔척귀라는 초자연적 존재를 통제할 수 있다면 조선의 정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점점 승천은 뒤로하고 열이에게 빠져드는 강철. 강철이와 열이의 로맨스가 본격화되며 강철이가 완전히 인간의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는 이무기로서의 정체성과 인간적 감정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을 보여줍니다. 비비는 강철이가 이무기 강철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강철이가 인간의 감정에 물들면서 이무기로서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비는 이것을 위험하다고 보며 강철이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비비의 이런 선택은 결국 풍산과 김봉인에게 이용당할 뿐입니다. 그들은 비비를 도구로 사용하여 강철이와 열이를 분리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입니다. 과연 비비는 열이를 죽일 것인지. 그동안 여러 곳에서 다양한 숨겨진 복선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철이가 두려워하는 것. 강철이가 불을 두려워하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무기이기 때문에 물을 무서워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풍산에게 빙의한 팔척귀는 강철이와의 대결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 것입니다. 10화에서도 팔척귀가 내가 당에서 떨어지던 날 내가 태어났다라고 한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 그가 땅으로 떨어진 바로 그 순간 여진족 장군이 억울한 죽음을 맞으며 팔척귀로 변했습니다. 장군의 죽음과 관련된 고통과 원한이 강철이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두 존재가 단순히 같은 시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팔척귀의 말에 잠시 고민하지만 여리의 난 더 이상 경기석 필요 없어. 내가 날 지켜주는 경기석이야라는 말에 강철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는 여리가 강철이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신뢰는 강철이에게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강철이는 원래 융갑의 몸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지만 여리와의 특별한 유대감이 이 제약을 깨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강철이는 결국 팔척귀와 자신의 연결을 끊고 그의 원한을 해소하는데 자신의 야광주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강철이에게 생명의 위험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진정한 용이 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강철이는 단순히 힘으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을 통해 진정한 용이 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드라마의 기획의도인 인간에게서 희망을 찾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 넙덕이 알고 있던 모든 비밀. 넙덕이 용담골에서 살면서 팔척귀와 관련된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용담골이 100년 전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넙덕이 팔척귀를 천도하려 했다는 것은 그녀가 팔척귀의 진정한 정체를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악귀가 아닌 억울한 원한을 품은 충신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를 잡아 풍산에게 데리고 간 비비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풍산과 김봉인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을 알고 결국은 여리를 돕게 됩니다. 팔척귀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100년 전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방법을 함께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 이정이 10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고 여진족 장군의 충성과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팔척귀는 비로소 평안을 찾고 원한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11화, 12화에서는 100년 전의 비극이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고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가 드러나면서 드라마는 더욱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팔척귀의 원한이 어떻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강철이와 여리의 사랑이 이 모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